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진정한 부를 창조하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많은 돈, 성공을 꿈꾸며 수많은 방법을 찾아 헤매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창조의 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요, 단순한 성공 방법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잠재된 힘을 깨워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입니다. 이는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온 아주 검증된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거란 확신이 들 때 마치 마법처럼 그것이 실현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 모두가 가진 강력한 창조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네빌 고다드의 강연을 통해 이 신비로운 창조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서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풍요를 이루는데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닌 무한한 우주의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이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한 진정한 부의 창조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미래의 사건을 미리 경험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첫 단계는 욕망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구체적인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장면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악수나 포옹같이 생생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의미 있는 순간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몸과 마음의 이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마치 꿈을 꾸듯이 계획했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걷는 장면을 상상한다면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 하나하나를 직접 느껴보는 거죠.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악수할 때는 손의 온기와 악력까지 생생하게 느껴야 합니다. 실제 몸은 움직이지 않되 마음속의 감각은 덧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승진을 원한다면 축하받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친구가 축하의 말을 건네는 장면을 그립니다. 악수를 나누며 나누는 대화. 그 순간의 기쁨과 감동을 실제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어지는 단계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졸린 듯한 이완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되뇌어 보세요.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반복된 상상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여기는 현실도 사실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법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응용이 가능하죠. 특히 중요한 것은요, 졸음이 오는 듯한 이완된 상태입니다. 이때가 의식을 가장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실현을 위해 단 하나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가정하시고요. 그때의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려 하세요.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들 때 더 높은 차원의 자아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높이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그 힘은 상상력이라는 형태로 이미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과정을 실천해 보세요. 어떤 소망은 하루 만에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의심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믿으세요. 실제처럼 느끼고 행동한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은 후에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자꾸 파보지 않듯이 소망이 자라는 과정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을 거니까요. 여러분은 아마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꿈은 부자가 아닌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이미 그 꿈을 이룬 자신을 상상하고 그때의 감정을 깊이 느껴보세요. 순수한 어린아이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듯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마치 이미 발견한 것을 찾고 이미 받은 것을 요청하며 이미 열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상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상상의 활동이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 상상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안정된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상상이 지속되는 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상의 비밀은 가장 위대한 과제이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어요. 최고의 힘과 지혜, 그리고 기쁨은 이 위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이해하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성한 상상력과 인간의 상상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힘입니다. 다만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강렬한 집중으로 이루어진 상상은 즉각 객관적인 진짜 현실이 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이미 찾은 것을 구하고 이미 받은 것을 요청하며 이미 열린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간은 곧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력이 자신의 본질이기에 인간은 상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상상력이 육체의 공간적 한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는 공간 이동에 제약이 있지만 상상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력으로 인식을 바꾸면 공간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삶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면 상상력으로 그것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상상의 주체로서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어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이들은 마법처럼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상상력이 부족한 이들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상상력이 풍부한 삶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끊임없이 새롭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블레이크의 말처럼 상상력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힘이라면 역사적 변화들도 모두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창조적 상상에서 시작되며 이는 예술가뿐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등 모든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억압될 때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잃게 됩니다. 문제를 단순히 역제하거나 제거하는 대신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현실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네빌 고다드의 강연을 통해 놀라운 진실 하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상상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의 도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실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방금 함께 배운 것처럼 그 현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현실을 언제든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생한 상상으로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자들만의 특별한 비밀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자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음속으로 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주는 여러분이 상상한 그 모습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최적의 방법을 준비할 겁니다.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무한한 창조력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우주는 그대로 응답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가세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작가이자 연출자이며 주연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상상력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창조의 기쁨으로 가득 찬 진정한 의미의 마법 같은 삶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돈, 복이나 재물운을 타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모두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진 놀라운 창조력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정적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맹목적인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실제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네빌 고다드의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실제로 활용했던 핵심 원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통해 우주의 풍요로움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지 그 신비로운 과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는 단순한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저 인생 닥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진 재정적인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네빌 고다드의 귀중한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재의식에 원하는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소망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오직 원하는 결과에만 집중해야 하죠. 실현 과정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희망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결국 실패로 이어집니다. 소망하는 것들을 현실처럼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창조의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느낌에 있습니다. 현실이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원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실체가 될 것입니다. 즉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의식과 잠재의 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안타깝게도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확고한 믿음을 가진 생각만이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여러분과 비슷한 감정을 지닌 이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닌 여러분의 내면이 끌어당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잠재의식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 믿음이 객관적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망이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 내릴 때까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를 여러분의 소망과 일치시키세요. 진정한 변화는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에 찬 대화를 스스로와 나눠보세요. 행복한 삶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삶의 모든 결과는 외부가 아닌 여러분 내면의 자유로운 선택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는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가 미래를 창조할 것이며 세상은 그 내면에 맞춰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현재의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과 느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러한 상상 연습의 결과물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진실이라 믿으며 느끼면서 내면의 변화를 만드세요.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적인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표면적인 변화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내면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을 믿음으로 다스리세요. 상상력과 믿음은 창조의 열쇠입니다. 하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통로라 할 수 있죠. 잠들기 전 잠재의식이 품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의 경험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감정을 품으세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거나 원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목표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실현됩니다. 잠들기 전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기분일까? 라는 질문의 답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느낌을 단단히 새기세요. 원하는 모습이 이미 실현되었고 갖고 싶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서 머무르세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늘 사실처럼 받아들이세요. 잠들기 전 나는 성공했다 라는 의식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유지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느껴보세요. 그 느낌을 간직한 채
편안하게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잠들기 전에는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며 평온하게 무의식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 갖고 싶은 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절대로 낙담하거나 불만에 빠진 채 혹은 실패했다는 느낌으로 잠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무분별하게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인상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과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세상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단 1분도 허비하지 마세요. 과거의 잘못을 곱씹는 것은 그 후회의 감정에 다시 한번 빠져드는 것일 뿐입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가질 수 있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잠은 천국으로 향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이루어진 기분으로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식은 충분히 이완됩니다. 이때 무리하게 노력하지 말고 그저 느낌 속에서 의식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을 통제하는 것과 생각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푹 빠져보세요. 마치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마음을 채우세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확고한 마음이 그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지배적인 생각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빌 고다드의 강연이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원하는 만큼의 재정적 풍요를 이루지 못하고 꿈꾸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금 함께 나눈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이 보여주듯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어떤 한계도 모릅니다.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이 꿈꾸는 그 풍요로운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깊이 느껴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도 그 느낌을 이어가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강력한 과정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을 이루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타고난 권리이며 자연스러운 운명입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이 꿈꾸는 풍요로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저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평화롭게 보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며 무한한 강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암시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앞에 동전이 하나 놓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부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봐도 그걸 구부릴 망치와 같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동전을 있는 힘을 다해 구부리려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때 가장 해볼 만한 도전은 동전을 구부리기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의식을 잠재운 후에 비스킷처럼 부수기 쉬운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단단함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신비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맨손으로 구부렸던 것은 최면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방법,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아래 숱하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백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상위권의 대학을 들어간 후에 또 그 안에서 몇백 분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동전 구부리기처럼 불가능해 보이기에 대다수는 그 도전을 하기도 전에 포기합니다. 중소기업이 경쟁 상품으로 출시되는 대기업의 상품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기에 바로 대기업에 무릎을 꿇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가장이 치솟은 물가에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직장 동료, 학교 동료의 괴롭힘에 더 이상은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단단한 현실을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새롭게 인식하는 겁니다.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볼 때 자신감이 조금씩 솟다가 가능성이 아닌 확신의 세계에 도달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사용한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처럼 눈을 감고 최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비일상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정리 해고를 하면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경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원칙에 따라 직접 세일즈를 해본 후에 호황기 때보다 더 큰 실적을 올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접 직원들에게 저 세일즈 원칙을 교육시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직원의 5분의 4인 800명의 직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적극적인 정신자세 교육을 받아들인 200명의 사원은 1000명의 사원이 운영할 때보다 더 큰 실적을 올립니다. 그의 회사는 다시 1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20명은 백만장자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1970년 포춘제가 선정한
50대 재벌 중 한 명인 클레멘트 스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한계를 넘어선 어떤 기회를 보느냐, 이건 역시도 상상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상력을 사용해 그것을 초월한 것을 보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상력을 쓴다는 것은 매 시간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상상이라는 굉장한 무기가 있습니다. 상상이 없다면 삶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현실이란 굴레에만 묶이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에서도 상상을 통해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 인식할 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의 말처럼 똑같은 감옥에서 한 명은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사방의 벽들만을 인식하고 있고 어떤 이는 자유로운 하늘을 인식합니다. 이 단순한 인식의 차이가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적은 우리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능성과 기회와 자유를 볼 때 항상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 이야기는 까마득한 옛날 거인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의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메뚜기가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분열과 실업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채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들을 단단해서 구부리기 힘든 것으로 계속 본다면 우리의 그 시선이 그것들을 더더욱 거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물에는 객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의미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동전을 부수기 쉬운 비스킷처럼 인식한다면 그런 인식을 따라 잠재의식은 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 닥터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해설서인 네빌링에서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너무 거대한 존재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의 고유한 힘인 상상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아주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목표나 소원들을 생각할 때 그 목표와 소원이 너무 크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과연 내가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이 들곤 하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나의 소원들의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일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상상의 힘을 잘 이용한다면 이것을 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 찌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여 좌절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닥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실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꿈들을 모두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현실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소중한 당신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분명 잘 될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생 닥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상상의 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아시는가요? 이 상상의 힘을 통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을 좌우하는 것도 모두 상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정말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크릿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며 가볍게 시작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얼마 가지 않아 끌어당기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끌어당김에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상상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상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마치 수학처럼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당신의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서 미래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 속에서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 하죠. 저 역시도 지금까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해왔던 많은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상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상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곰곰이 떠올려 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의심이 생기는 순간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현듯한 불안감이 자주 들 때마다 나의 상상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마음 때문에 상상의 힘이 상실된 것을 깨닫게 된 저는 현재의 믿음과 감정이 끌어당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상을 통해 이미 이루어짐을 받아들였기에 나의 감정 상태로 초연함을 가지는 게 필수였습니다. 초연함이란 갈망을 하지 않고요, 무욕과 비슷한 평온한 마음입니다. 현재 원하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TV에 그 차가 나오고 잡지에 나와도 초연한 마음이죠. 이미 가졌으니까 더 이상 욕망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상을 할 때 제대로 끌어당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으로 치킨을 시키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때에 배달이 올 것을 알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죠. 끌어당김 역시 당연히 상상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았고
시간이 지나 현실화가 될 것을 분명히 알기에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잘 지켜보시고 충만함과 초연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상상했던 그대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의 힘과 관련된 네빌 고다드의 라디오 강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결국 다 잘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사람입니다. 상상에 대하라는 씨앗을 뿌려 행이란 결실을 얻고, 행이란 씨앗을 뿌려 습관이란 결실을 얻고, 습관이란 씨앗을 뿌려 인격이라는 결실을 얻고, 인격이란 씨앗을 뿌려 운명이란 결실을 얻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건 그 사람 상상일 뿐이지 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단지 상상일 뿐이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 그 자체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보잘것없는 상상력을 지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위대한 상상력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상력, 그건 정말 불멸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투덜거리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언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상상 속의 행동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곧 마주하게 될 불쾌한 사건들의 원인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증오를 갖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단단한 현실이라는 것이 아닌 우리 상상 속에서 건설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상상의 세상 안에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에덴이라는 낙원으로부터 추방한 것은 바로 이 현실이란 것이고 그곳을 다시 회복할 유일한 방법은 상상력을 통해서입니다. 상상력은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며 우리의 시야를 존재의 근원으로 환원시켜줄 권능이자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들을 그것들이 언제나 완벽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때때로 예상을 빗나가는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 통제의 미숙함, 그리고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상은 모든 성공의 초석입니다. 상상력만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덕이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홀로 운둔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감금된 자 역시도 상상과 느낌을 강렬하게 만든다면 비록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에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월리엄 버틀러 H는 그의 저서 선과 악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고 있는 저 여인들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며 그 격정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동안에 어린 목동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저랑 친한 여성분이 뉴욕의 뮤지컬에서 의상 디자이너로 일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분은 자신이 하는 일마다
비판하고 내놓는 작업마다 퇴짜를 놓는 한 연출가 때문에 힘들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느끼기에는 그 연출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전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만을 메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제 친구가 바깥 세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혼잣말을 통해 속으로 그 연출가와 논쟁을 벌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녀 역시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 언쟁을 하면서 걷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에게 지금 그 남자에 대한 마음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출가가 친구의 디자인 작업에 찬사를 보내주면 친구도 칭찬과 호의에 감사를 표하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디자이너는 제 충고를 받아들여 매일 아침 극장으로 출근하는 길에 연출가와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며 걸었습니다. 그 상상 속에서 연출가는 친구의 작업을 칭찬하면 친구는 그 호의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만에 친구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자신의 마음 태도가 결정짓는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출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연출가는 그녀가 이제껏 만났던 어떤 상사보다도 만족스러운 상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행동은 단지 친구가 내면에서 속삭였던 변화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 상상력을 통한 상상의 힘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상상이 그 남자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겉보기에 혼자 걷는 듯한 출근 시간 동안 후에 그 남자와 겪게 될 대화를 스스로 말해줬던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상상력을 조절하고 훈련시키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최고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 불러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에게 둔 후에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바라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잘된 것을 볼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친구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에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 대화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일깨울 것입니다.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와 나눈 대화는 결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들이 듣고 말했던 것들 모두를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습관 그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끼셔서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깨운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타인 안에서 반드시 깨울 것입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날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의식의 약함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름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상상력과 의식을 통제할 때입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말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억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애를 통해 일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이 세상의 많은 불협화음을 보고 있다면 상상 안에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을 꽉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세상 안에서 이상향을 세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이상적인 이미지로 변형됩니다. 즉, 그것의 특성을 여러분 존재의 중추 안으로 흡수해서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과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권능의 시야를 결코 잃지 마세요. 상상 속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건네주고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줍니다.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이르는 길은 상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진보의 길을 걷든 퇴행의 길을 걷든 그 걸음들은 모두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두려움에 차서 보는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마저도 보는 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블레이크와 같은 생각입니다. 상상력과 소망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확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자연의 기적을 통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사랑이란 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이 작은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다른 이들의 보살핌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 안에 생명의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진실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서로 떨어져 있었다면 생명을 남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의 소산이라는 기초적인 진리가 도출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생명 또한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권리이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필수품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의 결핍만을 만들 뿐이고 사랑의 결핍은 결코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만이 오직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은 사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침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